한 달에? 응. 엄청 많이 차이 나네. 한 달에 뭐 15,000원, 20,000원 정도라고. 엄청 많이 차이 나네 여러분. 한 달에 2만 원 여러분 넷플릭스. 저희 집이 잘 안 터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5G랑 LTE랑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아, 그거 딱 중간에서 하시는 거구만. 5G 그 시국에 딱 경계에서. 네. 그거 좀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봐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69,000원짜리 요금제를 쓰신다. 제가 바로 그 호갱인데. 대리기 작가를 해도 이렇게 호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호갱이 되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 소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총총총총. 도대체 5G 언제 해결되냐?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6G 나온다. 그래서 그럼 그때는 이제 5G 잘 터져도 6G 조지는 거 아마 아시겠죠? 그거 하셔야겠죠. 막 이런 막 우픈 이야기를 막 하세요. 오 기자님 5G 오 기자님 우리 언제까지 5G 조져야 됩니까? 걱정 마십시오. 곧 6G가 나오니까요. 이러는 거야. 이 뭔 개소리야? 듣다 보면 빡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 사이다 안 들어 본격 공감 방송 댓글 읽어줘 기자들. 실화입니까? 이 저비용 고퀄리티 추구하는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저희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실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였습니다. 김기아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이래 괜찮다 재밌다 들만 방송이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자기 소개해주세요. 다 정작가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 정혜주입니다. 네, 작가 정혜준님은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아, 저 이제 드디어 대들기의 마지막 백신 접종 완료자가 됐다. 아, 그죠. 근데 백신 맞았는데 어땠어요? 아팠어요? 아, 첫날은 진짜 멀쩡했다가 둘째 날에 막 몸살 기운 엄청 심하고 막 열나고 이래가지고 약간 죽는 줄 알았어요. 엄청 아팠어요? 뭐지? 네, 저 근래 아팠던 것 중에 최고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젊다는 증거. 건강. 젊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아프다면서요? 실화입니까? 선배는 별로 안 아프셨나 봐요. 공격당했다. 타이레놀 먹으니까 괜찮았다. 자 옆에 우리 정유럽 기자. 네. 네. 기자는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놀러 갔어요. 생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유럽 기자가 이제 동키 아니겠어? 동키. 당나귀를 닮았다고 해요. 당나귀가 좋아한다는 당근 많이 먹으라고. 당근 갖다 놨는데 왜 먹지를 못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직 먹지 못하고 있다. 더 좋은 거 없겠죠? 그러니까요. 더 좋은 거 먹으러 가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거 먹으러 갔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옥기자. 안녕하세요. 목매 얼더미 마더더미 오기정입니다. 네, 옥기자.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2주 만에 뵙는 거 같아. 3주 만에 뵙는 거다. 그쵸. 그쵸. 추석 때까지 맞네, 못 나왔으니까. 맞네. 지난주에 제가 사실 휴가였는데요. 휴가를 못 갔어요. 또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수요일 하루 쉬었거든요. 네. 그래서 화요일 날 어디 제가 평창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 남편이랑 같이 거기를 가야 돼가지고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잘 나오겠다고. 아 그래서 못 간 휴가를 다시 가야 돼요. 그럼 수요일부터 가. 네? 수요일부터 가면 되겠네. 아니 5일 못 쉬었는데 어떻게 수요일부터 갈 수? 수, 목, 금, 월, 수. 두 번 빠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 알아서. 1부에 저희가 1부인가 지금? 아, 1부에. 2부에 저희가 테넷으로 그죠, 5인 미만 사업장의 그런 그 행태에 대해서 그렇죠. 오이미야 사업장이 어떻게 꼼수를 부려가지고 네. 노동자를 핍박하는가. 그렇죠. 음. 그게 다시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데디키 팀 같은 경우에는 4인이기 때문에 여기 스튜디오 오신 분 4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시간이 없어. 직장 내 쉬지를 괴롭힘도 못하니. 직장 내 괴롭힘도 얄짤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 뭔지 알아? 해고를 안 해.
해고를 안 해줘. 해고가 사장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니까 해고를 안 해줘.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아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무치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잘 봐. 언니들 싸움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맞아요. 맞다고 해주는 것 같은데. 3년째 살아남은 사내 숭어업 방송 대들기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십시오. 그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이 무서워진 뉴스 홍수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뉴스 잘 챙겨드리는 무시뉴스 브리핑 빠밤. 코너 되겠습니다. 자, 야 이게 누가 주최한 거냐면 무기종 기자. 휴가 중에서 네. 나와서 어허. 취재한 오랜만에 의미가 있는 취재였다. 네. 단독. KBS가 또 이 단독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 단독을 잘 안 붙여줘요. 진짜 단독 아니면 잘 안 붙여주는데 단독 못 믿을 5G 품질 평가를 검증을 해봤더니 평균 70% 신뢰는 절반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 기사가? 그러니까 이게 5G가 되게 불만이 높잖아요. 옛날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웃긴 게 5G 처음에 개통할 때 기억나세요? 2019년 4월에 어제도 잘 개통했는데. 기억이 안 나. 2019년이 어떻게? 근데 그때 원래는 개통하기로 한 날짜가 있는데 그게 미국 버라이즌이라는 그 통신사에서 5G 상용화 시기를 일주일 앞당긴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첩보를 또 삼성전자가 입수를 해. 그래가지고 그날 4월 3일이었는데 4월 3일 오후에 과기부에도 그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기부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미국이 내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원래 개통하기로 한 거보다 이제 앞당겨가지고 갑자기 개통식을 열어요. 근데 보고가 들어간 게 오후 5시잖아요. 근데 밤에. 통신사랑 이렇게 협의해서 근데 통신사에서도 개통식 하고 막 이러면 행사가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귀빈들 모시고. 근데 자정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미국한테 뺏기는 거잖아요. 세계 최초 타이틀을. 그러니까 밤 11시에 개통식을 해요. 영업점 다 문 닫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문 다시 열고 그 사람들 이제 줄 서가지고 막 1호 개통자 나오고 막 그런 아무튼 이 5G가 맞아요. 그때 총극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물론 세계 최초 타이틀을 얻어서 우리가 통신 장비 이런 거 수출도 좀 많이 하고 또 IT 강국으로서의 또 위상도 보여주고 해서 뭐 경제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하지만 아무튼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빨리 좀 아무래도 도입을 서두르다 보니 그랬는지 이게 5G가 안 터지고 내 속만 터진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정부에서 이게 불만들이 너무 높으니까 매년 그 자기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니아라고 하는 그 산하 기관이 있는데 이 인터넷 속도를 이제 동네마다 다 다니면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 평균을 내가지고 그걸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품질 제대로 평가. 품질 평가. 그러니까 속도가 실제로 5G 니네 돈 받아가는 만큼 나오냐? 그거를 이제 품질 평가를 해야 이용자들한테도 그렇죠. 뭔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5G가 어느 정도니까 그쵸. 알아서 쓰세요.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통신사들한테도 그런 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시험 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테스트인 거지. 그리고 통신사 이름도 나와요. 그래서 누가 제일 빠르고 막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기지국을 막 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뭐 좋은 거네 그거는. 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요런 그 평가를 하거든요. 품질 평가를. 근데 이상하게 품질 평가를 하면 좋다고만 나와요. 좋다고 나와. 그럴 리가? 왜냐면 우리는 썼을 때 5G 안 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송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국가가 품질 평가하면 정부가 하는 거죠, 그것도. 네. 좋다고 나오는 거예요. 나만 안 터지나? 나만 안 터지나? 나만 이상한가? 어떻게 된 거지?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SK, KT, LG U+에서 5G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가 그 5G 서비스를 요금제를 내잖아요. 그 돈을 내 우리가 다 낸다고. 근데 이걸 그래서 국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산하기관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요 이제 전국의 요 속도를 이제 제대로 이제 5G 여러분이 돈 내는데 그 값을 하냐? 이걸 이제 국가에서 이거를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딱 공개를 해. 근데 보니까 5G 짱짱맨 잘 나온다는 거예요. 짱짱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not bad. 네. 예. 근데 나는 안 터지는데 이상하다. 그럼 내가 뭐 잘못한 건가? 내 잘못인가? 내 탓인가?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게 과연 맞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자. 우리도 한번 재보자. 누가 쟀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국회의원실의 도움을 받아서 우상호 의원실 그리고 참여연대 그리고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합작 실험을 한번 해봤죠. 오기정 기자 직접 했습니까? 네, 그쵸. 이제 그 참여연대에서 직접 조사단을 꾸려서 했고 저희가 그 현장에 같이 좀 취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랑 별개로 하나 실험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깔려 있는 데 가서 한번 재보는 실험이 하나 있었고 깔려 있는 데가 뭐? 그러니까 기지국이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조사한 데를 다녀보면서 여기가 실제로 그 정도 나오는지를 하는 방식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용자는 그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실제로 내 생활 공간에서 얼마가 나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그 사람의 출근길부터 퇴근길까지, 그러니까 집에서 시작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5G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본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체감하는 속도를. 네.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던가요? 과기부에서 발표하는 그 품질 평가 속도의 한 70%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근데 과기부에서 발표한 속도도 5G 만땅 속도는 아닌 거잖아. 그쵸. 사실 5G 만땅 속도는 LTE의 20배예요. LTE의 20배는 뭐냐면 겁나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겁나 문과 여러분 문과라서 문송합니다. 문송합니다. 그거 말고 근데 뭐 4K 화질로 막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고화질의 영화를 0.4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는 영화. 아니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 요만한 걸로 보는데 4K를 볼 이유가 없잖아. 1080, 1920도 의미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4K를 보냐고 이거를 눈 나빠져.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5G가 안 잡혀서 LTE로 지금 뭐냐면 5G 기지국으로만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5G를 쓴다고 해도 LTE를 잡아요. 왜냐? 5G 기지국이 촘촘하게 안 심겨져 있기 때문에 기지국이 없다고 해서 그럼 딱 통신비가 안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가 5G 여기서 이렇게 5G인데 이만큼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건너가는데 딱 끊기면 어떡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끊겨 있는 데는 LTE를 잡아요. 그러니까 나는 5G 요금, 그러니까 LTE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데 LTE를 계속 쓰게 되면 이거는 왜 5G를 써야 되는 거야? LTE 요금이 따로 있죠? 따로 있죠. 얼마나 차이 납니까? 돈이? 한 뭐 2만 원 정도? 한 달에? 응. 엄청 많이 차이 나네. 한 달에 뭐 15,000원, 2만 원 정도라고. 엄청 많이 차이 나네 여러분. 한 달에 2만 원 여러분 넷플릭스 네. 왓챠 이런 거 하면 한 달 보는데 10,000원 2만 원이잖아.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LTE랑 5G 신호로 번갈아 잡을 때 그때 딱 끊겨요. 그러니까요. 이거 저 진짜 공감하는 게 저희 집이 잘 안 터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5G랑 LTE랑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거 딱 중간에서 하시는 거구만. 5G 기지국에 딱 경계에서. 그거 좀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받아. 그러면 5G가 되겠네. 그냥 여튼 너무 답답해가지고 더 느려요. 그냥 그 전에 맞아. LTE만 쭉 쓰는 것보다 5G랑 LTE랑 왔다 갔다 거릴 때 더 느리고 계속 그래요? 끊기고 유튜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끊김 현상이 정말로 이거 뱅글뱅글 계속 돌아가요. 아 진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 이럴 거면 그냥 LTE로 놓고 쓰자 해가지고 맞아요. 핸드폰 들어가면 이제 5G 모드, LTE 단독 모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LTE로 체크해놓고 쓰시는 분이 많아요. 돈은 5G 요금을 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불만들이 엄청 생기죠. 근데 댓글에 진짜 웃겼던 것도 있었는데 뭐냐면은 아예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는데도 4G로 그냥 우선으로 설정해놓고 하라라고 답변이 왔다고. 그게 잘 소리냐? 그니까요. 그래 또 가입은 5G
이런 최신 폰은 5G 전용 폰으로 나오니까 네. 사실은 LTE도 되는데 통신사에서 안 하게 못하게 하잖아요. 안 시키는 거죠. 이거 뭐 그래서 들으면 약정이나 이런 거 다 하려면 5G로 가입해야 되고. 들을수록 말이 안 되는.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속도를 해보니까 70%에서 얼마나 나왔어요? 속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70%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뭐 지하 뭐 아니면 뭐 화장실 같은데 다중 이용 시설 되게 잘 나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한 50%도 잘 안 나와요. 화장실에서 전 제일 많이 보거든요. 집에서는 사실 집에 이제 와이파이를 쓰기 때문에 집에서 와이파이를 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공중 화장실, 공중 화장실, 회사 잘안 화장실, 터지고, 네. 주차장 같은 데 잘 안 터지고 건물 화장실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이게 잘 터져야 돼. 그거 안 터지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 또 실내로 갈수록 또 안 터지고 그건 당연한 결과인데 여튼 이번 계속해요? 네, 이번 실험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제는 5G라는 게 실내로 들어가면 안 터지고 지하로 들어가면 안 터지고 이런 거를 이제 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정부가 하는 그 평가와 우리가 이렇게 간이지만 한번 실험을 해본 거에 차이가 너무나 생기는 계기가 뭘까? 저기 네이버 댓글 잠깐 좀 읽으십시오. 그냥까지 쭉 읽으십시오. 아 이거 처음부터요? 네. 네이버에 LA 땡땡땡땡님이 5G 폰으로 바꾸라 해서 바꿨더니 데이터가 자꾸 멈춰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나보고 4G로 설정을 사용하라더군요. 요금은 5G 요금 내고 국민들 등쳐먹는 통신사들. 이거는 진짜 불안전 판매 아닙니까 이런 거 진짜. 다음. 네, HANB 땡땡땡땡님이 5G는 터지는데요. 수도권 벗어나면 뇌절당하고 평소에 배터리 뇌절당해요 진짜. 우선 요금 받아가면서 4G를 구축하는 게 이게 순서를 맞아요? 순서가 맞아요? 우선 요금. 다음 네. 클리앙의 큐모 씨가 통신기술 세대 교체할 때마다 매번 광고로 무슨 영화 한 편 다운로드 받는데 1분 미만이다 이러는데 정작 영화는 스트리밍으로 보니 다운로드 받을 일도 없고 다운로드는 GIF 파일 하나 로딩하는 것도 버벅대는데 빠른 속도를 체감해본 적이 별로 없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 글을 볼 때 스왑, 네, 스왑. 이제 스왑인 경우에 딱 하면은 그림이 타타타닥 나오거나 GIF 파일이 타타타닥 나와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속도가 느리면 막 하다가 깨지는 거 나오고 이런 거 아니 이게 왜 빙글빙글 돌고 아니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몇 초라면서요. 우리가 그 돈을 다 내는데 왜 움짤 하나 받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냐. 끊기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실내 실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엠팍의 철이님이 애초에 5G 개념 자체가 사기죠. 28GHz 영역을 활용을 해야 이론의 속도가 나오는데 투과율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벽 맞으면 튕겨. 그래서 도저히 이걸로 망을 구축할 수가 없다. 또 덕후의 익명님이 워낙 고주파라서 외부의 기지국만으로 실내에서는 무리가 있다. 실내에는 따로 중계기를 달아야 한다. 네이버의 R55님께서 5G는 그 뭐 100년 장기 계획이냐, 언제 할 거냐, 100년 걸리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실내에서 5G 쓰려면은 건물마다 다 중계기를 막 갖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오기정 기자가 바로 얘기를 한 것처럼 정부 조사에서는 계속 품질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말해주죠. 앞에 거 편집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정부 조사가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걸로 항상 나오지? 그리고 맨날 개선된다고 나오지? 이런 걸 봤더니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실제로 쓰는 데서 안 재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쓰는 데서 안 재니까. 우리는 주로 어디 있죠? 우리는 주로 이제 실내 뭐 집, 사무실 이런 데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집도 요새 답답해가지고 다 와이파이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이중으로 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정부에서 하는 조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행정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같이 그런 이제 행정동 구역 있잖아요. 그 동 단위로 해요. 근데 그 동에서도 이렇게 주요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청, 은행, 뭐
시청, 구청, 뭐 주민센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서는 안 하고 이제 실외를 다니면서 조사원들이 이렇게 단말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 몇 분마다 뭐 이렇게 속도를 재가지고 그 평균값을 구하는데 그게 야외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5G 처맞기 좋은 데에서. 그렇죠. 5G 신호가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 주파수 대역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장애물에 막히면 그 이렇게 투과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 애플에서 하나 실험을 했는데 28기가 헤르츠, 그러니까 5G의 완성은 28기가 헤르츠를 썼을 때 5G의 그 이론상의 최고 속도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걸 핸드폰에서 적용시키면 이렇게 단말기를 손에 쥐고만 있어도 신호가 안 된다는 그런 실험이 손을 있었어요. 못 들어? 네, 못 들어. 손을 못 들어.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튼 그런 장애물에 대한 그 취약점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야외에서 하면 당연히 비교적 잘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다 실내에 머물고 있으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내는 인빌딩이라는 기지국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중계기를. 인빌딩. 네, 인빌딩 기지국. 근데 그거를 안 단 데는 당연히 이제 창문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럼 또 창문을 열어야 돼. 창문을 창문 맞으면 못 들어와. 잘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자체적으로 달아야 돼요? 이게 아니, 통신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통신사에서 해야 우리가 되는데. 어떻게 달아? 그거 뭐 중고나라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중고기를. 근데 너무 안 해주니까 지금 계속 안 되잖아요. 달고 싶어서 집에 하나. 통신사에 민원을 많이 넣어야 돼요. 또 지랄을 해야 또. 왜냐면 그거 다 돈이잖아요. 그 지랄하면 네. 달아주나요? 그 지랄을 좀 많이 하는 데일수록 빨리 달아주겠죠. 여러분 집에서 내가 돈 낸 만큼 5G의 성능을 즐기고 싶다. 통신사에 지랄을 하십시오. 어디에 연락하면 됩니까? 그냥 114에 전화해가지고 114에? 네, 각자 통신사로 연결되잖아요. 네. 114로 하면 그럼 민원을 내면 되는데 아니면 뭐 과기부 같은데 뭐 방통위 같은데 이제 정부 민원센터 같은데 해가지고 하시거나 근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5G 신호가 이제 주파수 대역이 높다 보니까 이게 뇌세포를 죽인다는 그런 어느 미국의 무슨 박사가 한번 그 유튜브 뭐 전자레인지에 머리를 넣은 데가 같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강남에 학부모님들이 이게 이제 뇌세포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아파트에 못 심게 하고 막 그런 민원이 또 반대로 그런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통신사도 뭐 어렵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이거 그러면은 시험을 행정동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행정동에서 다 하진 않잖아요. 왜 물어봤냐면 저도 오늘 막 찾아보다가 보니까 지자체별로 엄청 기지국이 막 10개도 설치가 안 된 곳들도 엄청 많다고 뜨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행정동이랑 다중이용시설이랑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그러니까 뭐 지하철 뭐 이런 데인데 거기 몇 군데 했는지를 봤더니 35곳이더라고요. 근데 그 35곳을 이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국감 일정 맞추려면 거기 그러니까 35개 중에서도 그 서울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본 거죠. 그래서 서울의 거의 전체 분포를 고루 좀 볼 수 있는 지역을 한 10군데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10군데에서 한번 측정을 해본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70% 정부 발표의 70% 네. 더 적은 것도 있었어요? 한 70% 정도가 나오고 70%대가 그리고 화장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 주차장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조금 호미진데 그런 데들은 되게 느렸어요. 실내 주차장도 그러니까 311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우리가 쟀을 때 한 700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50%도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런 데들은. 속도가. 네. 그리고 잘 나온다고 하는데도 어떨 때 재보면 되게 낮은 거예요. 저 그 한 사람 섭외해서 이제 출퇴근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동선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코엑스가 있었어요. 코엑스몰. 코엑스몰 겁나 잘 터지는 데거든요. 그렇지. 네, 그 정부 품질 평가에서도 코엑스몰은 되게 잘 터지는 데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이랑 이제 같이 가가지고 쟀더니 200 몇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1기가가 넘어가거든요. 잘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1000이 넘어가야 되는데 200몇이 나와. 네, 2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200이 나올 리가 없는데 200이면 LTE 수준이에요. LTE 최고 속도도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재고 해도 200, 300 뭐 그 정도 400 언저리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잘 터지는데 잘 심어놓은 데라고 하더라도 이 신호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죠. 이런 댓글 달리는 거예요. 네이버의 TNCJ님이 가지가지 한다. 녹물 측정도 깨끗한 상류에서 하더만. 이렇게 정부에서 이게 측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기지국도 제가 여쭤본 이유가 댓글 중에 아니 기지국 있는데 찾아가서 하면 뭐 하냐고. 기지국이 없는 데까지 다 평균을 내야죠. 왜냐면 5G 이용자들이 기지국 주변에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치. 아닌 데서도 살고 없는 데서도 사는데 그 다 평균 내야지. 이렇게 품질 평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이게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잖아. 그러면 그게 설치된 데서 제야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거예요. 약간 궤변인 게 예를 들어서 빵 품질 평가라고 하면 빵을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빵같이 내가 어디 가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 어디에 가든지 간에 5G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안 되는 곳이 있으면 뭐 독도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여기 내가 뭐 행정구역이라면 당연히 그건 안 되는 데를 해서 평균을 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정부의 의견 아닌 것 같습니다. 과기부의 의견이죠, 과기부. 네, 과기부에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설계를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나의 선택권을 위해서 하는 그렇죠. 평가라고 하면서 너희 편의로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발 빠르고 머리 좋은 분들은 엠팍의 수줍음님 같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엠팍 수줍음님이 5G 덕분에 너도 나도 지금 자급제 폰으로 갈아타는 중이죠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알뜰 폰으로 200만 명이 갈아탔다. 비싼 5G 요금이 싫어서. 이야, 이런 분들이 200만 명이나 돼요. 자, 정혜우 작가님, 요거 이 덕후랑 네. 네, 쭉 댓글 읽으십시오. 네. 덕후의 익명님이 나도 2달 뒤에 갈 예정. 아니 5G 제일 낮은 게 55,000원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핸드폰 바꾸면 무조건 5G로 바꾸라고 하고. 또 다른 익명님이 통신 가격 개 비싸죠. 멤버십 1년에 3번 쓸까 말까. 써도 파리바게트 250원 할인. 왜 쓰겠음. 루리앱의 AARU 땡땡땡땡님이 5G 커버리지는 구리지. 일반적인 용도로는 LTE 속도로도 충분하지. 멤버십 혜택은 다 조져놔서 거의 필요가 없지. 온 가족 할인 먹일 수 있는 거 아니면 비싼 돈 낼 가치가 없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자급제로 폰으로 갈아탄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물론 뽐뿌러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뽐뿌에 서식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시죠.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계시고 자급제 폰으로 건너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 작가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핸드폰을 다 약정을 걸어서 하잖아요. 이제 통신사나 이런 곳들이나 대리점이랑.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아예 공기계를 쉽게 사는 거예요. 그 자급제 폰으로 새로 나온 이렇게 핸드폰을 예를 들면은 뭐 아이폰 새로 나온 13이나 아니면은 요즘에 Z 플립 되게 핫하잖아요. 그런 거를 사가지고 이거를 사면 이제 쿠팡이나 11번가에서 사면은 이제 20개월 할부, 22개월 할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공기계를 그냥 할부 받아서 사고 거기에다 그냥 알뜰폰 요금제 한 10,000원, 20,000원짜리 싸게 붙이면은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30,000원짜리 그 약정 할인과 거기에다가 이제 또 그 가격 5만 원, 8만 원짜리 가격대 붙이면 11만 원인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 훨씬 싸진다는 거죠. 그냥 공기계를 사서 하는 거고 제 친구들도 요즘에 핸드폰 살 땐 다 자급제로 사요. 이렇게 약정 거는 애가 없고 오히려 제가 최근에 약정 걸어서 샀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너 바보냐고 제가 왜 약정 걸어서 사냐고 물어봤을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런 꼼수는 아닌데 약간 꼼수처럼 느껴지게 하는 방법을 써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대리점에서 산다는 그
예전에 그게 되게 공식처럼 여겨졌는데 이제 그게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워낙 비싸고 요금제도 비싸고 거기서 뭐 기기값 할인해준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할인 받는 것보다 요금제가 너무 비싸 버리니까 별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계값도 내고 싼 요금제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통신사들이 처음에는 안 알려줬었어요. 그런 방법을. 그래가지고 그렇겠지 자기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핸드폰 이제 최신 휴대폰을 사잖아요. 그러면 예전 초창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 5G밖에 못 쓴다. 맞아. 이 핸드폰이 5G밖에 지원을 안 해요. 이렇게 하면서 팔았거든요. 양아치네. 근데 그게 아마 처음 알린 게 어떤 유튜버였던 것 같은데 그 삼성 이렇게 갤럭시 그 제조사 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제품 사양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지원하는 모드가 이제 LTE도 LTE.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거 되는데 이상하네? 라고 해가지고 그 앱을 유심 칩을 어디 딴 데다 그러니까 LTE 폰에다가 해가지고 LTE로 개통시킨 다음에 그 유심 그대로 꽂아본 거죠. 잘 되더라. 그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뭐 회피하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통신사 내가 이런 거 할 때마다 통신사 직원 한 분 좀 모셔놓고 얘기하고 싶어.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왜 그런 거야 대체. 설명. 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오지 않겠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급제 폰으로 그러니까 폰만 공기계만 사서 그냥 LTE 요금제로 그냥 하는 게 깔끔하고 싸다. 근데 또 이 핸드폰 제조사와 이제 통신사가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네. 신형은 5G 요금제를 가입하시면 저희가 엄청 싸게 들어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5G 요금제 뿌옇뿌옇 하고 있는데 오규정 기자가 이제 우상원 의원실과 참여연대랑 같이 한번 재보니까 과기부에서 발표하는 거의 50에서 7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대한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워낙 통신사들이 이런 우리 짓을 많이 하니까 매짓. 양아치. 양아치 덕후에서 익명님이 통신사 새끼들 국회의원 로비에서 또 알뜰폰 규제하는 법안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라고 말할 정도로 국민들이 많이 지금 통신사에 대한 불신 맞아. 이런 게 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과기부 장관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했습니까? 엄청 이번 국감 때 그 과기부 국감 때 질의가 쏟아졌어요. 이거는 여야의 이슈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 거의 뭐 민생 이슈에 가깝다 보니까 왜냐하면 요금제가 비싸지는 건 그거는 그 가계통신비 문제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엄청 의원들이 질의를 했고 이 요금제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5G 아까 LTE로 해놓고 5G 요금제는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5G 요금도 5G 요금 한 달 얼마예요 보통? 5G 요금이 제가 아까 봤더니 10기가 정도 쓰는 슬림 요금제가 있는데 그게 55,000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5G는 보통 이제 그 데이터 사용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LTE보다 더 많기 때문에 한 30기가 정도를 쓰거든요. 평균. 그거 얼마야? 근데 그러려면 그 위에 단계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단계 데이터 용량. 그래야 그 위에 단계가 110GB예요. 확 뛰는데? 14,000원이 확 뛰어버려요. 얼마? 14,000원. 14,000원이 더 그러니까 올라요? 무조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69,000원짜리 요금제를 쓰신다. 제가 바로 그 호갱인데. 그리고 호갱 옆에 오해도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호갱인데 이제 가면 이제 지원금을 더 얼마 땡겨줄 테니까 얼마짜리 요금제를 몇 개월 유지해라. 맞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제가 바로 그 호갱인데 3개월 유지해야 돼. 훨씬 이득이세요. 85,000원 내고 있어요. 뭐? 85,000원 무제한 그러니까 쓰는구나. 무제한 요금제인데 이제 무제한 요금제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값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85,000원을 내고 있어요. 호갱이네. 네, 그거를 지금 5개월. 대리기 작가를 해도 이렇게 호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알뜰폰 요금제 썼었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하니까 65,000원이 차이가 나요. 통신비가 지금. 월? 네, 월. 왜냐면 그 전에는 2만 원, 22,000원 정도의 요금제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 대신 LTE고 20GB를 주는 거였는데 이제는 바꾸면서 5G로 넘어왔고 그거를 약정하는 조건으로 85,000원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의무적으로 네. 써야 되는 그죠.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원해서 쓰는 게 깡패는 아니라. 깡패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 LTE 5G 잘 안 터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택권이 사실상- 없게 하는 거지 네. 이용자들한테. 지금 와이파이를 해. 와이파이 쓰는데 저희 이것도 좀 너무 우리 집 디스 같긴 한데 안방에다가 와이파이를 해놨더니 그 제 방까지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는 거예요. 중간 중기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IP 해야 타임에서. 그 10,000원도 안 해. 근데- 아. 10,000원이 12,000원인가요? 근데 어차피 무제한 요금제니까 그냥 이걸 쓰기로. 아니야! 호갱아! 12,000원 해결될 문제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 잘 쓰셔야 돼.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감 때 엄청 의원들 질의가 음. 거의 질타에 가까운 질의가 이어졌고 과기부 뭐 하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요금제를 DIY로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도세나 전기세나 이런 거 다 내가 쓴 만큼 내는데 왜 통신비는 네. 데이터를 내가 쓰는 것만큼 낸 게 아니라 그래. 110기가바이트 혹은 무제한을 해놓고 그렇게 다 돈을 비싼 값을 내야 되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문제 아니라 지금 3년째 이 맞아요. 문제가. 네. 자, 네이버 댓글 읽어주십시오. 네이버에 양땡땡땡땡님이 3년 동안 단골인 게 그대로인 거면 그냥 3년 동안 하는 척하면서 놀았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도 오늘 자료 찾는데 19년도 국감, 20년도 국감, 22년도 국감이 계속 나오는 그쵸. 음.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을 하고 3년째, 있어요. 네. 빼놓지 3년째 않고 국감에서 등장하는. 조지고 있는데 계속 똑같다는 거예요. 게다가 과기부에서 하는 조사로는 잘 나옵니다. 5G 짱짱맨 이러고 있으니까 클리앙의 곰종님이 정부에서 이런 걸 철퇴를 내려야 되는데 같이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그쵸. 겁니다. 음. 자,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갱이 되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 소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총총총총 빼갈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규정 기자가 네. 그 문제를 이제 취재했는데 오 기자 이거 앞으로 좀 어떻게 주최를 할 생각입니까?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커버리지를 통신사에서 5G가 터진다고 표시하는 그 커버리지 맵이 있어요. 네. 다 치시면 나와요. 뭐 SK팀 SKT 커버리지 이런 음. 식으로 치시면 지도가 표시되어 있고 그 지도에 5G가 되는 데는 빨갛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체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보면 서울 뭐 수도권에 이만큼 빨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주요 광역시 도시 지역 뭐 이런 데들 다 빨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커버리지는 그 옆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뭐 실내나 지하에선 잘 안 터질 수 있다. 되게 조그맣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험 특약같이 네. 모양에 써놓은 거야? 네. 저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제 실내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인터넷 가입할 때 인터넷 뭐 몇 기가짜리 쓸 거냐 뭐 이런 거 하면서 통신사에서 아파트 이름 아파트나 뭐 이제 어느 동네 검색해가지고 거기가 그 속도가 지원이 되는 망이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는지를 확인해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잘 안 지켜져서 예전에 네. 한번 보도를 하기도 했지만 맞아. 그렇죠. 근데 이런 커버리지 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선배는 뭐 서울 당산동에 산다고 할 거 아니에요. 주로 생활권이 서울 여의도랑 당산동에 살아요라고 하면 아 여기는 빨갛게 표시돼 있어서 잘 터지는 데네요 하고 이제 판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막상 선배가 사는 정말 그 정확한 주소지나 내 집. 집이나 그런 데는 인빌딩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걸 동에선 터져도 우리 집에선 막상 안 터지는 그런 이게 문제가 당산동에서 그냥 응. 운동장, 당산초등학교 운동장에 있으면 잘 터지는 거지. 응. 근데 나 거기 갈 일 없잖아요. 그럼 난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는 주로 이제 당산동 김밥 천국에서 돼지 라볶이. 제육볶음을 먹으면서 보거나 아니면 집에서 소파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건 뭐 5G 안 터지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돼도 이렇게 불안전 판매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 줄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도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조사를 해야죠. 그쵸. 네, 저희 이번에 실험할 때는 그 실내 되게 주요 그 대중 뭐 공용시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보고 했거든요. 그런 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반쪽짜리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지하철 이런 데도 사람 많을 때 하고 이래야지. 조사들 보면 늘 사람 텅텅 비어 있고 그냥 정말 아무런 방해도 없는 상황에서 하고 이런 식이니까. 그렇죠. 기자, 그래서 앞으로 요 내용 같은 거 취재 계속 합니까 근데? 계속 하기는 하겠지만 좀 있으면 6G가 나올 거거든요. 아 아니 그것도 6G 또 아까 그 다운로드 하신 분이 도대체 6G가 몇 초에 다운이 받아지는지 내가 왜 알아야 되냐고. 그래서 6G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렇게 뭐 영화나 보고 뭐 이런 걸로 쓰는 용도는 아니고 아무튼 이제 그 통신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할 건데 그 이용자들만 호객 만드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막 우스갯소리로 막 그 얘기해요. 통신사들이랑 얘기할 때, 통신사 관계자들이랑 얘기할 때, 아 도대체 이 5G 언제 해결되냐.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6G 나온다. 그래서 그럼 그때는 이제 5G 잘 터져도 6G 조지는 거 아마 아시겠죠. 그거 하셔야겠죠. 막 이런 막 우픈 이야기를 막 하세요. 오 기자님 5G 오 기자 우리 언제까지 5G 조져야 됩니까? 걱정 마십시오. 곧 6G가 나오니까요. 이러는 거야. 이 뭔 개소리야? 정말 우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이 고객들 우리들을 진짜 개 돼지로 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못할 텐데 그죠? 근데 자기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통신사 정말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앞으로도 안 차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곧 6G가 나온다고 하니까. 6G 진짜 그만하겠습니다. 더 화내고 싶지만 그래서 저희는 요거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로고 듣고 하여튼 답은 그거다. 공유기 중계를 하고 공유 중계 깔고 집에 와이파이 하시고 네 약정이 끝나면 약정하고 바로 알뜰폰으로 하는 게 그게 답인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 로고 듣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난 월요일도 쉬었고 다음 주 월요일 쉬었습니까? 대체 공휴일인데 대체 공휴일에 못 쉬는 분들이 있어요. 공휴일인데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 왜 나는 못 쉬나? 왜 나 못 쉬어? 그리고 못 쉬는 사람이 있었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이야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무슨 부지? 산업과학부의 이 김준범 기자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김준범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주세요.